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무자녀 기혼자 딩크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딩크족은 더블인컴 노키즈의 줄임말로 결혼은 하되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딩크족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형태이지만 딩크족은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꽤 오래된 가족 형태입니다. 딩크족이 나타났던 과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저출산과 함께 시선을 받고 있죠. 다만 일반인들의 시선은 아닙니다.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은 지금 딩크족은 차라리 나은 이들이니까요. 시선을 주는 것은 학자들과 정부입니다. 선진국들의 학자와 정부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딩크족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결혼과 출산도 관련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인식 변화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53.5%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 0.78의 초저출산 시대에 대한민국 청년의 절반이 예비 딩크족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딩크족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딩크족은 어쩌다 생겨난 것일까요? 딩크족이란 용어는 198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는 여피 문화가 한창일 때였죠. 여피란 젊은 도시 전문직의 약자입니다. 좀 더 풀어서 보면 대도시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면서 대학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고소득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이죠. 일반 사람들과 정부 모두 소득이 충분하고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죠. 여피들은 자금적 여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배우자의 자유, 자립 그리고 삶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싶어 했죠. 딩크족은 여피 문화의 절정기에 만들어집니다. 여피족들은 국제적 불황이나 경제 위축 속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거나 전혀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죠. 돈 꽤 버는 전문직이 왜라고 생각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사회 이슈와 국제 이슈, 국제 경제에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경제 관련 이슈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과 일이죠. 하지만 여피족들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고려할 게 많은 국제적인 상황과 경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여피들은 사회가 더 행복해지고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여성들도 커리어가 끊기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딩크족은 하나의 추세로 굳혀지게 됩니다. 한국은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딩크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딩크족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이죠. 경제 문제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개인의 신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여피에게서 파생된 것이지만 한국은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 세대는 누군가를 돌보기인커녕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부모보다 최초로 가난한 세대로 불리고 있죠.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 성장한 자녀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이든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금만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전쟁통에도 애를 낳았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때처럼 아이를 길러도 상관없다면 출산율은 꽤 늘어날 겁니다. SNS의 발달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 수 있는 지금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서 남들만큼 못해준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낳지 말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남들은 몇백만원짜리 유모차에 이거에 저거에 다 해주는데 사실 몇백만원짜리 유모차를 사주고 대치동에서 교육시키며 명품을 사줄 수 있는 부모는 흔치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몇십만원짜리 패딩인 노스페이스가 유행을 했죠. 친구들이 다 입고 다닌다 나도 사달라고 했을 때 돈이 부족해 사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을 마주하기 싫다는 것이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합니다. 조금 차가운 말이지만 육아는 어쩔 수 없는 부모의 희생이죠. 아이가 주는 행복감도 물론 큽니다. 하지만 즐길 게 워낙 많은 현대에 아이를 가지면 포기해야 할 것, 희생해야 할 것은 더 늘어났죠.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 진출하면서 딩크족을 원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육아는 곧 커리어의 단절을 의미하니까요. 육아 휴직을 하고 직장에 무사히 복귀한다.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직장은 그렇게 많지 않죠. 조금 냉정한 말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돈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죠. 사람보다 기계가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되면 기계로 다 교체하는 게 기업입니다. 이미 우리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죠. 당장 동네
동네 식당만 가봐도 키오스크가 넘치고 있으니까요. 어찌저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해도 문제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입니다. 저도 몇몇 회사를 다녀봤지만 글쎄요,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인지 아이를 낳고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네요. 정부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육아가 1년 2년 만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그 정도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5년 6년 줄 수도 없고 결론은 그래 애를 낳지 말자로 가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사 도우미를 통해 육아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둘 중 한 명은 직장을 떠나야 하는데 당연히 소득은 줄어듭니다. 뭐 한 명이 충분한 돈을 벌어온다면 그나마 괜찮은 경우이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충분히 벌어온다 해도 소득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육아 이전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요. 여기까지 계산기를 두드려보거나 주위 부부들을 통해 경험담을 들어본 사람들은 딩크족을 선택하게 되죠. 앞의 이유들을 다 해결해도 개인의 행복과 가치관도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시간이 많더라도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딩크족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괜히 미국에서 제일 먼저 퍼지기 시작한 게 아니죠. 사회적 책임감 같은 걸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딩크족 부부는 공동체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의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라며 타인이 위에 아이를 가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사람을 비난하기는 힘들죠. 아이를 제대로 헌신적으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딩크를 선택한 부부도 꽤 많습니다. 가난한 환경, 직업도 불안정하고 소득도 적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비단 가난한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일하는 딩크족 부부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온전히 한 사회인으로서 자녀를 성장시켜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인데 그걸 우리 부모님만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었다고 말했죠. 생명공학 관련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딩크족 A씨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동물도 모체가 살기 힘든 상황에서 가끔 후손을 포기한다며 인간이 후손 낳기를 포기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를 부양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 아닐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돈 많은 사업가나 연예인들도 비혼이나 딩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딩크를 선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나온 개인의 행복과 가치관도 있지만 경쟁 때문이기도 하죠.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워야 하는 현대 사회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딩크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진국에서 딩크족이 나타나는 이유는 경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경쟁시켜야 하는데 경쟁이라는 게 몇몇을 제외하고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소수의 승자를 제외하면 패배자인 것 같다는 기분을 느끼게 만드니까요. 후진국에는 소수의 특출난이들이 존재할 뿐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선진국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은 피할 수 없죠. 인간은 경쟁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출산 현상은 선택적 경쟁 포기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부에서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인구 노령화, 노동력 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딩크족들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누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결혼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죠. SNS와 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물론 선진국들은 현재 행복을 위한 평균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자녀 기혼자 딩크족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